매주마다 그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지난주에 그 미국에서 백신 접종 아동하고 미접종 아동 간의 그 비교한 10년 동안 의사가 추적해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지금처럼 드러내놓고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조사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의사가 그 디트로이트의 헨리 포드라는 그 지역에서 그 한 의사가 1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아동이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릴 확률이 6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결국은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구가 벌써 2020년도에 이미 나온 결과입니다. 근데 CDC가 계속해서 숨겨왔던 거죠. 이거를 이제 최근에서 미국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 다음 주에는 mRNA 백신 접종 후에 그 아동들의 어떤 건강 그 결과를 또 발표를 한다고 해요. 저는 이미 진실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미 진실은 다 드러나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숨겨왔다라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그 우리 코로나 백신뿐만이 아니고 일반 백신들도 소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 의료 전문 로펌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는 또 비싸요. 의사 출신 변호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 지들이 뭐 그래도 의학적으로 조금 더 안다라고 하면서 이 돈을 또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그 어떤 변론서를 입수를 해가지고 보니까 시원찮습니다. 얘들도 그냥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의료소송으로 승소한 케이스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출신 변호사들도 의료소송은 이기기 힘들다라는 그냥 기조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이 대응을 하진 않습니다. 변호사의 자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송에서. 거기 플러스 아까 이제 신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판사의 또 자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고의 자질, 원고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안 돼요. 변호사한테 맡겨놓고 법정 가가지고 울고불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왜 백신 부작용인지 자료 하나라도 울고 슬퍼할 시간에 자료 하나라도 더 찾아가지고 대응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참 안타깝고 좀 아이러니한 게 왜 지금까지 모든 사회적인 참사나 이러한 희생에 대해서 다 감성적인 부분만 자극을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울고 불고 떠들고 국회의원들 찾아가가지고 지랄지랄하고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일이 반복이 되지 않는다는 이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겪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배상을 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수천 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2,800명입니다. 근데 그 수천 명의 희생을 그냥 보상 몇 명 받고 끝내자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태원 보십시오. 159명, 158명 중에 한 명도 자살했습니다. 이거 충격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해도 희생자로 포함을 해가지고 합니다. 세월호 306명이에요. 근데 백신 희생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됐다. 왜?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왜? 첫 번째로는 언론과 방송이에요. 알리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제약회사가 내놓는 보도자료 그거 그냥 받아서 쓰기 바빠요. 백신 부작용이 아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독일, 해외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만 특별하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모든 이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모든 정부가 책임질게. 여러분들 잘 아는 책임지겠다. 마음 놓고 맞아라. 네, 고발합니다. 책임질 때가 되면 어떡합니까? 아 이거 백신 부작용 아닌데 하면 끝이에요. 그거는 책임지는 모습이 아닌 거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모든 백신에 대해서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최근에 겪어가지고 아 백신 부작용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그 이전부터 싸워오던 분들은 우리는 그래도 많으니까 모여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일반 그 백신 부작용 이분들은 혼자 싸우는 거예요. 혼자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 백신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뻥 터진 거예요. 한 번에. 저는 이거를 이제 요즘 방송도 하고 하면서 이제 세계에 있는 여기저기서 이메일도 받고 자료도 받고 하다 보니까 요즘 느끼는 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나 뭐 트럼프 이 사람들을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들 믿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나가서 뭐 딥스테이트 뭐 이렇게 그림자 정부 이제 세계를 그 음지에서 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일으킨 문제다라고 생각은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미국에서부터 과거에 수십 년 전부터 나오던 이 백신 문제를 이제서야 드러내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이거 큰 문제다. 큰 문제다. 네. 이제는 이 글로벌 세력들이 다른 아이템으로 갈아탈 때가 됐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수십 년 백신으로 해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게 됐고 백신으로 뭘 해먹기에는 접종률이 너무 떨어지고 사람들이 진실 거기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전쟁도 이제는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애들이 갈아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백신이라는 아젠다에 정답을 하나 던져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나타날 게 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또 겪고 나서 알게 되는 겁니다. 탄소 중립 여러분들 탄소 중립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사기거든요. 지구 온도는 지금 지난 1000년을 기준으로 지구 온도는 2도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어요. 근데 평균 온도가 높아진 지역만 샘플링을 하면 지구 온도가 높아지는 게 되는 겁니다. 낮아지는 지역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가지고 해야 지구가 온난화 뜨거워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EU나 뭐 어디든 간에 이걸 가지고 뭐 CBAM 이런 거 뭐 탄소 국경제도 이런 걸 마련해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가지고 뭘 만들지 않으면 수출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기인 줄 알면서도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태양광이나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백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거 맞으면 안 되지만 맞지 않으면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밥도 못 먹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부는 강제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탄소 중립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위험해지고 있다. 기후 위기가 오고 있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딱 만들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먹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백신도 마찬가지. 전쟁도 보십시오. 전쟁. 여러분들 전쟁 지금 최근에 이게 저는 이 전쟁의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모든 원흉이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이스라엘이 쿠웨이트 폭격한 거 아세요? 폭격해놓고 10분 뒤에 미국에 통보합니다. 미국하고 동맹이거든. 미국이랑 동맹인 나라에도 얘들이 눈치 안 보고 그냥 일단 폭격부터 해요.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면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이
이 다른 나라의 어떤 침공 때문에 사망을 했어.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다 떠나서 어쩔 수 없게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죠. 똘똘 뭉쳐서 그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금 앞두고 있는 CBDC 이런 것도 마찬가지, 디지털 아이디도 마찬가지,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그냥 저항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팔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잘 사는 나라예요? 아니에요. 근데 뭘로? SNS를 검열을 하고 차단을 했다라고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아주 사소한 일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만해요. 설마 그렇게 먹고 살만하니까 굳이 내가 움직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이불 속에 그런 생각에 젖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 심지어 이제 여기에다가 이념을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좌우로 나눠요. 그리고 특별히 좌우로 나눠가지고 우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이점을 주는 거죠, 정치적으로. 모든 분들은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양당입니다. 양당. 우리나라가 다수당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미국처럼 양당 체제잖아요.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 아닙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국민들을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편가르기 해가지고 자기들 밥벌이 해먹고 산다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근데 국민들이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지지를 해줘서는 안 되는데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국민들이 어느 순간 분명히 깨어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좌우 아무 상관이 없다. 이념은 결국은 이놈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들을 생각을 가두어 놓기 위해서 만든 아젠다 중에 하나다. 선동의 도구다. 라는 거를 깨달으면 분명히 이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 한 번에 깨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미국의 또 이제 최근에 안타까운 이 사고가 있었죠.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누구라고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또 다분합니다. 좌파들, 미국의 좌파들은 그거를 또 우리나라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좌파 이 빨갱이 새끼들이 뭐 했으면 국수 막 먹고 사진, 인증사진 찍고 이지랄 하잖아요. 그게 사람으로서 할 일입니까? 기본적으로 인성이 자질이 안 되는 애들이 정치권에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만 12살까지 백신 36번밖에 안 맞아요. 미국은 70번씩 맞습니다. 똑같은, 모든 게 똑같은, 그냥 아이템만 다를 것. 우리는 백신의 희생양인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념의 희생양인 거고, 똑같은, 모든 게 다 똑같은 겁니다. 바탕이 다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우리는 백신 피해자가 아니니까, 백신 희생자가 아니니까, 유가족이 아니니까 여기에 신경 안 써도 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는 지금 부정선거가 중요해, 사람 생명이 중요하지 라고 우리 스스로 벽을 치고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똑같아.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인지 알면서도 투표를 하러 가요. 왜? 부정선거를 우리가 한번 극복을 해보자. 이 새끼들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우리가 한 표라도 더 넣어가지고 해보자라는 그 생각 때문에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또 편을 나눠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이놈들이 원하는 게 그런 겁니다. 모두가 하나예요. 하나. 결국은 같은 아젠다. 잘못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법을 우습게 아는 놈들을 처단하고 응징을 하고 징치를 할 생각으로 저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나눠가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렇게 싸우게, 그거를 원하는 게 저놈들이라니까요. 대란이라고 뭐라 그러면서. 근데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이제는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로 묶이게 되겠구나. 자신이 지은 죄는
숨기고 저는 분명히 느낌. 요즘 이게 연락도 여기저기서 연락도 많이 오고 그런 걸 보면 아 이제 곧 우리나라가 들고 있습니다. 이 빨갱이 새끼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새끼들은 저는 뭐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능멸하고 있고 하여튼 간에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는 진짜 이 애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질 날이 다가온다. 예, 분명합니다.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최근에 그 명동에서 자유대학 젊은 청년들이 명동에 가가지고 밤마다 이 중국인들 그거는 중국 혐중이 아니에요. 중국인들의 어떤 그 잘못된 그런 생각들 왜 우리나라에 내정 간섭을 하느냐 하지 말라라고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거를 지금 금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얘들도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부도 공권력이 더 이상 국민의 어떤 이러한 진실을 향한 이 집념, 이 싸움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대부분의 싸움이 한계까지 왔다. 근데 요 벽이 무너지면 하나가 되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도 큰 싸움의 시작이 분명히 조만간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키고 그 한 축을 우리가 담당을 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날씨가 이제 많이 시원해져가지고 이제 집회할 만하네요.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